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중 한 분께서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괜찮으니까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생각을 좀 얘기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재미 삼아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제 전문가 방송 가입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셨는데 아마 이번 하락 나오기 전에 이제 사신 것 같아요. 대략 한 뭐 2,600, 2,700 사이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이쯤에서 사셔가지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지수가 2,300대, 400대 와 있으니까 손실이 크시겠죠. 그분 말씀은 이제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이제 크게 손실을 보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만큼 어찌됐든 지금 한 100포인트 가량 올라왔는데 이제 본인 종목은 안 올라가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인 저한테까지도 시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무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글쎄 지금 뭐 제가 보는 관점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크게 호재는 없는 시장 같아요. 물론 이제 악재도 터질 만큼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있나 싶을 정도까지 다 악재는 나와 있어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폭보다는 굳이 본다면 이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을 정도에 또 한번 하락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뭐 생각이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차트적으로만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저는 이제 24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이제 장기 추세선이죠. 장기 추세선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코스피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이 종목 또는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는 241선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우선 이제 연봉을 보면 월봉을 보면 지금 이제 명확한 것 같아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보면 2021년 7월 고점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6월이겠죠. 6월 이제 최고 고점 3,300을 찍고 나서 7월부터 이제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단 한 번도 보시면 이게 21선이거든요. 21선 위로 올라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봉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월봉, 뭐 주봉 다 마찬가지. 뭐 저뿐만 아니라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뭐 21선 기준으로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런 거죠. 이제 21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 트렌드고 21선 하락으로 떨어지면 이제 하락 트렌드고 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보면 코스피 월봉당 상으로도 여기 보시면 21선 딱 이제 이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죠.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조정 한 1439네요. 1400 딱 찍고 나서 그 이제 다음 달부터 계속 올라가더니 본격적으로 20년 6월 딱 21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죠. 월봉상 240이니까 이게
뭘까요? 뭐 1년선은 아니고 아무튼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는 거죠. 21선 위로. 그런데 고점 찍고 나서 지금 보시면 계속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바닥을 찍어주는 양봉이 하나 나오기는 했는데, 보시면 지난달 하락 대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잖아요. 죽은 고양이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약하게나마 그냥 반동을 주는 그런 구간. 이거를 보고 어떻게 이제 지금이 상승 추세 또는 하락이 끝났나라고 이제 단정을 지을 수 있느냐, 이제 반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이제 상승 시장이 되려면 다시 이제 이 21선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이 월봉상으로 이제 올라가야지 추세가 바뀐다고 보는 거죠. 뭐 이거 저는 글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시장하고 코로나 때하고 다른 경향이 뭐냐라고 이제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때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하면서 돈으로 계속 끌어올린 시장이거든요. 돈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 이제 돈을 뿌려대기 시작하면서 이만큼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만큼 돈이 풀리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오면서 돈은 계속 회수된다고 하고, 향후 1년 정도까지는 뭐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뭐 계속 얘기 나오면서 돈은 더 달러는 회수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막 엄청난 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막 월봉, 뭐 일봉들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기업 실적이 올라가서 이 21선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걸 추세를 되돌린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결국에는 21선이 하락으로 내려오는 기간까지 아마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이제 추세적 하락 시장의 일시적인 반등 구간. 그래서 뭐 좀 올라와주는 폭을 좀 올렸다가 21선을 끌고 내려와서 오히려 이제 길게 횡보하면서 이제 바닥을, 이평선들 다 모아서 바닥을 잡는 그런 구간이 이제 나와야지 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일봉으로 보면 지금 마찬가지죠.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온 거거든요.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내려온 데다가 지금 이제 보면 2300 찍고 나서 2400까지 이제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실장님한테 이제 배우신 바에 의하면 저희 이제 늘 얘기 듣는 건데, 조정은 두 개가 있잖아요. 가격 조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가느냐. 좋은 거는 추세를 돌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저점을 잡아서 올라갈 때 이게 가격 조정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V자로.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급격하게 떨어진 만큼 대칭을 이뤄서 V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는데 상승은 조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나와서 뭐 글쎄요, 어떤 호재거리가 지금 나와서 지수를 막 올려줄 수 있을까요? 가장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뭐 휴전 얘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뭐 완전히 끝나면 좋겠지만, 뭐 휴전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가 반영이 돼서 지수를 뭐 대략 한 2500, 2600까지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또 악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금리를 많이 내린다? 금리를 많이 올린다? 뭐 그런 얘기. 근데 금리 얘기는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 감각도 무뎌진 것 같고, 이미 이제 선 반영도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환율도 이제 고점 찍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호재와 악재를 비교를 해보면 대략 떨어질 구간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의 다 올 만큼 왔고, 상승도 나올 호재는 그닥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돈을 뭐 무제한 찍어가지고 푸는 상황도 아니고, 전쟁은 지지부진하게 가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끝나거나 휴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을 묶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근래 7월 8월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횡보로 가게 되는 거죠. 상승장에는 원래 하락보다는 추세가 약한 데다가 7월 휴가 기간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이제 좀 이번 주인가 다음 주네요. 다음 주면은 또 페드가 뭐 금리 관련해서 또 얘기 나오겠죠. 그럼 관망하는 모습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400이니까 위로 뭐 450 아니면은 하단으로는 다시 뭐 350 글쎄요. 뭐 갑자기 또 악재가 나와 300 뭐 요 지금 이제 박스 구간에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박스 구간에. 뭐 이런 박스 구간에 묶일 것 같아요. 묶이면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렇다면 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은 가을에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은 이제 차트적인 것만 놓고 이제 보면, 왜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241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 상승 추세로 완전히 가려면 이 봉들이 다 이쪽으로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41이 밑에 깔리고 120일, 60일, 21선이 이평선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평선들을 보시면 사실은 간단해요. 이게 추세가 나려면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고요. 수렴이 되고, 그리고 발산이 되죠. 수렴 후에는 발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옵션 매매를 할 때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은 추세를 한번 기대하잖아요. 그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다는 거는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터져나가기 위해서 힘을 막 응축시키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고점 때릴 때 보시면 코로나 때 이제 보시면 여기도 5일, 10일, 20일, 60, 120, 240 여기 지금 근방에서 위로 발산이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만큼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발산되면서 추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 고점 때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시면 5일, 10일, 20일, 60, 120, 240까지 보시면 이 위에서 이평선들이 엄청나게 수렴이 됐다가 아래로 발산이 되면서 빵 또 추세가 나온 거예요. 하락 추세가. 그렇다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지금 또 충분하게 이격이 막 벌어져 있거든요. 240, 120, 60, 20, 5일선, 5일선하고 21선 붙어 있지만 단기니까. 그러면 이제 위든 아래든 또 한 번의 추세가 나오려면 이평선들이 모여야 돼요. 이평선들이 웬만큼 이제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이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가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처럼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돈으로 막 밀고 가는 시장이라면 241선이 이 위에 있어도 이평선들을 오히려 단기 5일, 20일 뭐 이런 것들이 위로 막 쳐 올리면서 이렇게 힘을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발산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요즘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을 뭐 보면은
뭐 코로나 때는 뭐 40주 하루 거래량 거래 대금이 뭐 40주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4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금으로 이걸 끌어올리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죠. 더 시장이 추락해가지고 240선 밑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옆으로 기관 조정 횡보를 해서 240에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올 때 이평선들도 옆으로 기면서 이제 모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가을 정도나 돼야 대략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고 그때 이제 위든 아래든 이제 뭔가 힘이 응축이 돼서 발산되지 않을까 뭐 싶은 거죠. 그런데 제 느낌상으로는 주변에 그렇게 좋은 얘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선반영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6개월 뒤, 1년 뒤에 뭐 제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을까,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싶으면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을 정도쯤에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되고 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뭔가 또 하방으로 한번 깊게 조정을 주고 나서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이제 다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상당 기간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뭐 종목을 본다고 해도 뭐 비슷한 흐름일 거예요.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차트쟁이들이 많이 보는 건데, 저도 뭐 이제 차트를 엄청나게 잘 보는 건 아니지만, 한 20년 정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밥으로 생긴 건데, 보시면 볼게요. 이 추세가 요즘 이제 일봉상 기준으로 보려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를 보면 고점 찍을 때 나오는 증상 이제 징후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깨 라인을 만들고 이런 거 추세선을 그려본 지가 오래돼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깨 라인을 만들고요. 머리를 만들고 다시 어깨를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기능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굵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고점을 찍을 때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때는 역헤드앤숄더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좌측 어깨 부분이 되는 거고, 이만큼 떨어진 게 이제 머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어깨를 만들고 이제 우측 어깨 여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깨 지점이 이만큼 이제 좌측 어깨만큼 이제 추세가 나왔다가 여기 이 라인을 지지를 받고 나서 조정받고 이렇게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래야지 이제 추세를 돌린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우측 넥라인이죠. 어깨 라인을 다 훼손하고 다시 내려가요. 힘없게. 그러면 또 다시 떨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보면 이만큼의 어떤 어깨를 만들어내고 이만큼의 또 머리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는 구간 같아요. 그러면 이 머리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럼 다시 이만큼의 어떤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측 어깨 만드는 기간, 그 기간이 중요하고, 그 기간이 나올 때
강추세면은 좌측 어깨 정도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지만 약추세 구간이면 이만큼도 올라오지 못해요. 보통 이제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제 피보나치를 이제 잘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서 아무튼 이쪽 어깨 구간을 만들어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적어도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는 그런 이제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턴에서 올라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식을 산다면 저는 이제 우측의 넥 라인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 지점을 확인한다 하면 그때부터 뭐 주식을 하든 아니면 레버리지를 하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글쎄요, 이제 주식도 어떤 추세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장기 아주 길게 보시는 최소 뭐 1년, 뭐 3년, 5년, 10년을 보신다 그러면 뭐 이런 구간에서는 살만하죠. 절대 손해볼 수가 없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최소 본전 이상 그런 구간인 건 맞지만 뭐 주식을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아니면 3개월 뭐 몇 달 내에 뭐 한 달 내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을 보셔야 된다는 분들한테는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구간인 건 맞지만 완벽하게 저점이야? 단정할 수 없는 또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측에 뭐 이렇게 나올 때 나오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번에 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사진 않고 뭐 이 정도에서 뭐 1차 한번 들어가 보고 1차 한번 들어가고 왜냐면 이 순간에는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이거를 못 올라가고 지지를 못 받고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죠. 이런 구간부터 여기서 한번 사보고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뭐 요런 구간 추세적으로 요런 구간에서 사보고 왜냐면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들이 수렴을 할 거예요. 반드시 수렴을 해서 상승으로 이제 골든을 내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구간에서 사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다 손절 치는 거고 아니면 올라간다 싶으면 이제 뭐 홀딩 해보는 거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크게 지금 주식을 사는 거에 있어서 매력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상승을 노려가지고 뭐 주식을 산다고 만약에 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늦은 시간이죠. 이미 늦었죠. 왜냐면 2300 뭐 이런 데서 샀어야 그래도 한 2400, 2500까지는 바라보고 주식을 홀딩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미 뭐 2400에서 끝날지 2500까지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차이점이 상승장에서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뭐 막 이런 종목들도 히스토리만 좋고 수급만 잘 붙어주면 막 올라가는데 하락장세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종목이 실적이 안 좋으면 다 올라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는 44조가 일거래대금이었는데 지금 4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간다는 거죠. 실적이 엄청 좋아서 가거나 아니면 뭐 단기 호재 아니면 테마 뭐 이런 종목들만 가는 놈들만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않아서 아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도 아이씨 떨어질 땐 다 같이 왕창 떨어지고 올라갈 땐 내 건 또 가만히 있어 떨어지진 않는데 옆으로 박박 기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아직까지는 모아가는 주식 빼고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뭐 모르겠지만 어떤 주식을 사서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수익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종목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단기 저점은 다 이미 지나갔고 지금 다시 이제 변곡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평선도 더 수렴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더 필요하고요. 휴가 기간이고 여름 휴가. 그래서 비중을 만약에 싣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나 싣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그냥 뭐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지만 똑같은 개미인데 그냥 어떤 분이 저의 그냥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저의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매매 활용하시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너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이제 241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41선. 241선이 가장 밑에 깔리면서 월봉상 21선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추세적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볼 것 없이 일단 차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종목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냥 무작위로 찍힌 겁니다. 이거 제가 매매하는 종목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볼게요. 대성창투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제 241선이죠. 241선이 위로 이제 딱 역배열이 되어 있다가 다른 뭐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선은 계속 이제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어서 잠깐 반등시켰다가 241점 고점 맞고 떨어졌다가 횡보하고 떨어졌다가 계속 이런 기간이 막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계속 모으고 있어요. 이평선들이 수렴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빵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발산을 시키잖아요. 발산시키면서 이렇게 추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차트적인 이평선 이제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만 잘 이제 구별하실 수 있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평선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매물도 있고 뭐 추세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평선을 보는 거거든요. 손절 라인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렌지색이 황금색 오렌지색이 21선인데 21선을 타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굉장히 이제 누군가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미 있게 보는 거고요. 현대 로템도 볼게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역배열이 날 때는 그러니까 역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역배열도 올라갔다가 이평선 수렴하고 하방으로 발산되고요. 발산되고 나서 이격이 벌어지니까 다시 수렴을 시키고 옆으로 박박 기죠. 이 기간이 얼마인가요? 보통 이게 지금 1월이니까 1월부터 지금 계속 막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약간 물론 이제 약간의 고전은 있지만 이제 옆으로 기잖아요. 그러면서 기간 조정 주면서 이평선을 다시 모으죠. 모았다가
이제 한 번 발산을 시키죠. 근데 한 번 발산을 시키지만 241선이 위에 있으니까 저항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수렴했다가 발산했다가 또 하방 찍고, 그러니까 이평선들을 가만히 재밌게 보시면 반복이에요. 이렇게 수렴됐다가 발산했다가 수렴됐다가 발산했다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럼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는데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수렴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보면 이제 이렇게 길게 이제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바닥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에서 매집을 조금씩 했다가, 근데 이게 항상 그러니까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밑에 기다가 어느 순간 모였는데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늘 위로만 발산하진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손절 라인을 잘 잡고 보시는 거죠. 보시면서 여기도 보면 올라갈 때 보면 21선 기준으로 이평선들이 쫙 모였다가 발산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또 이만큼 이평선들이 벌어지니까 또 이제 수렴하러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도 벌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리면서 이제 여기 수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만큼 또 올라왔으니까 다시 또 어떤 수렴 기간이 있겠죠. 그 현대로템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그 기간을 이제 또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추매를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제 올라왔으니까,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죠. 뭐 어떤 이게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현대로템의 방산주인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지 요즘 이제 항공무기 잘 팔리잖아요. 전투기도 그렇고 뭐 대전차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호재 받아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이미 몇 프로인가요 이게? 20%? 20%까지 이제 빵 터졌으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 이건 못 들어가죠. 이런 거는 또 이평선이 또 수렴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삼성전자 뭐 대표적인 거니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모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은 모았는데, 지금 보시면 5일, 10일, 20일 요 세 개만 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단기적으로 정말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위에 보면은 60일, 120, 240이 지금 저항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봐야 되겠죠. 이거를 막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저항 맞고 밑으로 가다가 뭐 다시 이제 요 60, 120, 240이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또 횡보하면서 이평선 모아서 이렇게 올려줄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종목 볼 때 그렇습니다. 뭐 제가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보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실적도 들어가서 보는 거죠. 실적이 나고 있는 종목인지, 뭐 적자가 나고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우리한테는 진짜 주식 큰손 차트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화살표 나오는 그것까지 아예 뭐 주린이다 그러시면은 이제 주식 큰손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주식 큰손 차트만 저는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저만의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이평선, 월봉, 그리고 또 뭘까, 실적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듣고 싶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